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르고 심리의 베이쌤입니다. 오늘은 외향, 내향 커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해요. 한 구독자분이 저에게 DM을 주셨는데 이게 외향, 내향, 그리고 내향, 내향, 외향, 외향 커플의 특징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외향, 내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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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향, 외향 커플의 특징, 그리고 각각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? 일단 외향성, 내향성은 주로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느냐 요거와 관련된 MBTI의 첫 번째 하위 지표입니다. 외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,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재미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고요. 내향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.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외향은 외부 활동을 하고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대인관계를 보더라도 다수와 좀 친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. 인간관계가 폭넓 있습니다. 글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 유형이고요. 활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사교적이고 인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유형입니다.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보면 1대1 대화도 물론 잘하지만 그거보다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정열적이고요.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주로 머리보다는 행동으로, 경험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내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내향적인 성격은 어떻냐? 내부 활동과 좀 집중하는 활동들을 더 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. 그리고 소수와 깊게 사귀는 걸 더 선호하고요. 말보다는 글입니다. 자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대부분 대화는 다수화하는 것보다는 1대1 대화를 더 선호합니다. 조용하고 신중한 타입이고요.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보다는 머릿속으로 스스로 이해를 한 이후에 경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좀 더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. 그렇다 보니 사회생활 자체가 타인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향은 일상만 살더라도 에너지가 바닥이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방과 후 아니면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가서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귤도 까먹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핸드폰도 하면서 나의 충전 시간을 가집니다.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왠지 스트레스 받고 그날 막 너무 힘들었어.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같이 밥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막 신나게 놀아요. 그러면서 충전하는 거예요. 이 상황만 생각해도 내향과 외향, 이 커플에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. 너무 다르니까. 내향, 외향 커플의 첫 번째 문제는 좋아하는 데이트 유형이 완전 다르다는 점이에요. 외향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, 아니면 친구들, 친한 친구 커플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. 더 재미있거든요. 그런데 내향은 둘만 있기를 좋아하고요. 대체로 정적인, 사색적인 이런 활동들을 좋아합니다. 집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 말이죠. 예를 들면 이 둘이 둘 다 여행을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외향은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. 패러글라이딩, 서핑, 수영 이런 것들 말이죠. 그런데 내향은 그렇지 않아요. 어디를 가든 바닷가라면 바닷가에 돗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망중한을 즐기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노는 거 지켜보고 그것도 아니라면 오랜 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심지어 외향은요 그런 낯선 장소에 가서 낯선 사람들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. 이건 역시도 너무나 잘합니다. 왜냐,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잘하고요. 재미있게 말도 잘합니다. 말솜씨가 좋아요. 그러니까 어딜 가든 아는 사람이랑 있든 아니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든 간에 낯을 많이 가리지 않고 재미있게 잘 놀아요. 그런데 내향은 이런 상황 자체가 불편하죠.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일단은 그런 상황 자체를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. 그래서
이 내향과 외향이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, 만약 둘이 굉장히 잘 맞다면 말이죠. 외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고 놀아요. 그러면 내향은 그런 외향을 지켜보며 즐깁니다. 재밌거든요. 그냥 보는 거는. 그래서 요런 차이가 존재하죠.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는 데이트 시간이에요. 데이트 시간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. 왜냐면 외향은 일단 자주 보는 걸 좋아해요. 자주 만나는 거. 그런데 외향이 친구들과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만남이 좀 적다면 말이죠. 근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여자친구,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시간조차 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. 굉장히 액티브한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좀 화가 날 수 있죠. 내향은 어떠냐? 내향은 일단 친구들도 연인도 너무 자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뜬금없이 찾아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 집에서 쉬는 시간은 막 충전을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방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거는 내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세 번째는 대화의 차이예요. 극내향의 경우 고심 끝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말보다는 글을 더 잘 쓰죠. 뭐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는 말도 있고요. 싸울 때 상대가 너무 코너로 몰게 되면 그냥 말을 안 해버리기도 해요. 왜냐면 말을 하면 실수를 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외향은 빨리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. 게다가 말도 잘하죠.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외향은 빨리 이야기를 해서 풀자고 하고, 내향은 나 생각할 시간이 좀 줘 라고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게 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애정 표현에서도 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. 외향적인 사람은 좋다는 표현도 싫다는 표현도 잘합니다. 그런데 내향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상대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디테일하고 소극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사랑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.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잘 알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도 들고, 아니면은 아예 얘가 날 좋아하는지 몰라요.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말 말고요,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요.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스킨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.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싸울 일이 너무 많죠. 그러면 각자 자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까요? 그럼 내향 연애, 외향 연애에 대해서 잠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. 내향은 일단 내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. 일단 메이드 되기가 어려워. 얼굴을 보고 고백을 하기보다는 카톡이나 편지, 뭐 이런 글을 활용해서 고백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? 그러면서 굉장히 놀랄 만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. 상대방의 입장에서는. 왜냐면 얘가 전혀 나를 좋아한다는 티를 안 냈는데 갑자기 날 좋아한다고? 이렇게 될 수 있죠. 근데 일단 말보단 글을 더 잘 쓰기 때문에 글로 고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. 용기도 많이 생기고요. 그리고 연애를 시작을 해요. 어떻게 메이드가 됐어. 서로의 집에 가가지고 집 데이트를 합니다. 뭐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꽁냥꽁냥 요리도 해먹고 너무 재밌죠? 그런데 내향은 얘기했잖아요. 각자 나 혼자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.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. 그래서 데이트 시간은 사회생활의 피로감에 반비례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면 상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. 그럼 점점 이제 좀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죠. 퀄리티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.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빠지면 데이트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럼 안 바쁜 상대는 조금 섭섭해지기 시작하죠. 더 문제는 뭐냐? 마음에 쌓인 게 있을 때 서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한참 후에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해버려요. 갈등이 쉽게 풀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계속 이제 꼭꼭 쌓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서로가 너무 비슷해서 어느 순간 지루함을 느껴요. 근데 이 지루함이 지루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린 왜 맨날 똑같은 데이트만 해? 내 파트너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.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.
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. 뭐 지금까지 너무 잘 맞아서 좋고, 너랑 나랑은 아주 영혼의 단짝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이런 비슷한 면이 단점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외양 커플 한번 볼까요? 상상만 해도 굉장히 펑키해집니다. 일단 엄청 잘 놀아요. 인싸 커플이 되죠. 서로의 친구도 많고 사회적인 활동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즐거워요. 자극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나랑 잘 맞아서 내 친구들도 쿨하다고 유쾌하다고 좋아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. 나한테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 만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야. 그 모임이 너무 많아. 심지어 나랑 싸운 날은 얌전히 집에 가서 왜 싸웠는지, 쟤는 왜 그러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그 시간조차도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랑 싸우고 바로 나가고 싶니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섭섭해집니다. 나와의 관계를 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서로가 섭섭할 때, 서로에게.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환경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싫어하는 요인들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.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이성 친구를 만난다든지 더 큰 문제는 갈등이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내향과 비교해서 외향은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.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다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러면 다소 깊이가 없는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. 사실 심리학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나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배워서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게 내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죠. 물론 MBTI에서 외향으로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극외향이나 혹은 극내향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비율이 비슷비슷하지만 51대 49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양쪽의 특징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들은 대부분 극외향 혹은 극내향이 연애를 할 때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일부는 나와 비슷하고 일부는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나와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애를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혹은 지금 연애 중인데 상대한테 뭔가 불만족스럽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설명 중 어떠한 것이 상대에게 부재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내향, 외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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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향, 내향의 간단한 규칙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. 내가 외향인데 내향과 연애를 하고 있다. 나랑 정반대의 유형과 연애를 하고 있다 하시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서로의 에너지 충전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. 외향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고 모임을 갖는 거에 대해 야, 적당히 좀 싸돌아다녀 라고 핀잔 주지 않는 거. 그리고 내향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집안에서 소파에 누워서 릴렉스한 상태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거에 대해 너는 맨날 그렇게 널브러져서 아니면 너 맨날 집구석에 뭐하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거. 내향과 외향의 연애를 보면 일반적으로 내향이 외향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왜냐면 외향이 내향에게 맞추기 위해서 집 안에만 있진 않을 테니까요. 하지만 내향은 외향을 위해서 외향이 좋아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?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향의 입장에서는 외향과 연애를 해봤을 때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외향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내향이 자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. 외향한테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거,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히 힘들잖아요.
내향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내향이다. 내향은요,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그냥 그대로 썩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. 이거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는 사랑도 짜증나는 부분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표현하기입니다. 물론 상대를 배려해서 표현을 해야 해요.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약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상대가 잘 모를 수 있어. 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.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표현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외향. 이 사람들은요, 서로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 규칙을 정하고 지키기입니다. 뭐 예를 들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거, 술을 마시는 거, 그리고 데이트에 친구를 데려오는 거, 이런 부분들은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은 솔직히 외향이 만나면 이걸 싫어한다기보다는 사전에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하셔서 좀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따로 시간을 가지기. 내향과는 정반대죠. 바로 화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해보고 이 시간 동안은 다른 아무 활동도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이것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시간을 들여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좀 깊게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외향과 내향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애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잘 맞았나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 나 연애하는데 이런 부분 계속 싸워요. 외향이라서요? 내향이라서요? 제가 외향이라서요? 이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